1화. 대시 치. 담배가 불에 타들어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맑은 겨울이었다. 나는 덜덜 떨며 담배를 입에서 떼고 길게 연기를 뱉었다. 졸라 춥네. 분명 방금 전에 편의점에서 뜨끈한 라면 국물을 속에 들이부었는데도 추위는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힐끗 뒤에 있는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라면 하나로는 영 부실해서 그런가? 아니면 추리닝에 낡은 패딩 하나 달랑 걸친 게 문제였나?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고민하다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이른 시각에도 북적거리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지나 그 옆에 낡은 카페로 향했다. 주인장은 간만에 손님을 보고 환하게 웃다.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썼다. 나는 뭐라 하려다 너무 추워서 떨리는 손으로 키오스크를 연타하며 말했다. 뜨아 하나, 빨리. 주문이나 해, 임마. 나는 주문을 마치고 가장 안쪽 구석에 몸을 밀어넣었다. 뜨끈하고 텁텁한 온기가 사방에 밀려 들어왔다. 그제서야 나는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었던 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눈을 찌푸린 채 온 휴대폰에 온 알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휴대폰 요금, 대출 문자, 모바일 게임 광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앞에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담긴 접시가 놓였다.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서 있는 주인장은 덤이다. 나는 머그컵을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왜 머그컵에 줘? 들고 가기 불편하잖아? 어차피 보나마나 하루 종일 여기에 처박혀 있을 거면서 무슨 불평이 많아? 주인이 손님 대하는 꼬라지 보소. 손님이 신이라는 말 몰라? 신은 무슨 등신이겠지? 주인놈은 코웃음 치며 내 맡은 편에 앉았다. 나는 머그컵에 담긴 아메리카노를 조심스럽게 입에 머금었다. 노곤해질 정도로 뜨거운 액체가 머리와 몸을 깨운다. 나는 쩝쩝 입맛을 다신 후 말했다. 친구지만 진짜 존나 못한다. 이러니 카페에 손님이 없지? 아메리카노는 다 똑같아. 등신아. 저기 찬장에 있는 거 보여? 저 비싼 원두 한번 먹어봐라. 차원이 다르지? 얼만데? 14,000원. 미친, 양심이 없네. 얼마 떼먹냐? 떼먹기는 무슨, 어디 카페나 저 원두는 이 정도 가격해. 됐다. 치워라. 점심도 라면으로 때문 놈이 14,000원짜리 커피를 처먹겠냐? 실업급여 나오지 않냐?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안 되지 임마. 물론 거기서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퇴직금 받는데도 대표랑 개지랄했는데 무슨 진짜 개시발 새끼. 아주 그냥 콱 길다가가 자빠져서 대가리라도 깨져라. 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카운터로 가서 커피 한 잔과 쿠키 몇 개를 들고 내려놓았다. 나는 봉지를 뜯어 쿠키를 아메리카노에 적셔서 입에 허겁지겁 밀어넣었다. 진짜 미친 개. 한성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냥 미친 개가 아니라 동네 개새끼가 됐네? 야, 그 별명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 하긴 미친 개라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겠지. 야, 성격 좀 죽여. 너 그러다 진짜 크게 사고 친다. 옛날에나 그랬지? 요새는 안 그래 임마. 난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어. 내 전 직원들에게 물어봐라. 누가 잘못했나? 내가 아니라 그 대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시비를 건다고 들이박냐? 바가. 딱 미래를 보고 참을 줄 알아야지. 나 봐라. 카페를 차리겠다고 노가다에서 얼마나 생고생했냐? 그렇게 미래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 바로 옆에 대형 카페가 생기는 미래는 왜 못 보셨을까? 닥쳐. 속쓰리니까. 내게 잘난 척하며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자식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거무죽죽하게 커피색이 다 된 얼굴이 그 증거다.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열려서 그렇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영 재주가 없는 것뿐이다. 나는 지독하게 쓰기만 한 아메리카노를 한 번 더 머금은 뒤 마저 알림을 확인하고 폰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런 나를 보고 친구가 말했다. 이력서는 넣고 다니냐? 몇 개 넣었는데 소식이 없네. 씨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보다.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이력서가 안 좋겠지? 내 이력서가 뭐가 어때서 임마. 찔끔찔끔하다 그만두니 경력으로 쓰긴 쪽팔리고 그렇다고 안 쓰니 경력 단절 오지고. 나는 피곤하고 귀찮아져서 할 말이 없어서 책상에 엎드렸다. 절대 친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나는 카페인보다 강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친구에게 저주를 내렸다. 제발 너도 망해서 나처럼 이력서 썼으면 좋겠다. 응, 난 이력서 안 써. 망해도 노가다 뛸 거야. 해보고 할만하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회사도 못 버티고 도망치는 네가 퍽이나 하겠다. 다는 회사마다 족같은데 어떡하라고.
진짜 넌 평생 그렇게 족같이 살아라. 친구놈은 위로를 못할 망정 저주만 남기고 카운터로 가버렸다. 나는 짜증이 나서 탁자에 남아있는 쿠키 부스러기를 바닥으로 쓸어버린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창밖을 보았다. 그러자 낯익은 여성이 나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해 탁자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그런 나를 보고 친구가 다가왔다. 그 여성은 친구에게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친구는 입을 해벌린 채로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말했다. 미친, 졸라 예쁘네. 여신이야, 여신. 뭔데, 네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긴 하지. 뭔 사인데? 잘 아는 사이면 소개시켜줘. 전 직장 동료예요. 친구는 입구 쪽에서 갑작스레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바닥에 미끄러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불이 나게 키오스크 쪽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턱을 꿰고서 친구의 추태를 느긋하게 감상했다. 저 표정 봐라. 어디서 친구라고 하기도 부끄럽다. 진짜. 나는 광대가 주체가 안 되는 역겨운 사내놈의 얼굴을 보는 것을 그만하고 여성을 슬쩍 곁눈질했다. 다시 봐도 진짜 이쁘긴 해. 내 전 직장이 흔히 조쏘라고 부르는 끔찍한 곳이었는데 그곳을 내가 한 달 이상 다닐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제 유선미였다. 보통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질투나 시기나 뭐 기타 등등 일로 회사 생활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돌곤 한다. 하지만 정말 말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쁘면 그렇지도 않더라. 선미는 접시에 커피와 무식하게 많은 쿠키의 산을 받아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선미에게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에 스쳤다. 나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시선을 피하기 위해 창밖을 보았다. 뭐 하러 왔어? 전 직장 동료가 뭐 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왔지? 선미는 살갑게 웃으며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아주 잠깐이지만 표정이 굳는 것을 눈치챘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이후에는 선미는 커피와 쿠키에는 눈도 주지 않았다. 대표는 어때? 여전히 지랄 맞아? 잘 몰라. 나도 나왔거든. 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자리를 고쳐 앉았다. 나왔다고. 응. 아무래도 오래 다닐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긴 그냥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지? 다른 사람이 붙잡지 않았어? 붙잡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나오고 싶다는데. 선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여유롭게 웃었다. 나는 혀를 차고는 선미의 접시 뒤에 있는 쿠키 하나를 가져가 봉지를 뜯었다. 그리고는 입에 밀어넣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뭐 끝났네. 거기 남자들 대부분 너 보고 남아있었을 텐데. 설마 그럴 리가? 선미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저 외모야 능청맞은 태도에 안 속아 넘어간 남자 직원이 없을 정도다. 나간다고 했을 때 다른 남자 직원이 뭐라 안 했어? 그냥 다들 가지 말라고 전화랑 문자하긴 했지. 같이 술 먹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 안 들어도 누군지 알겠네. 그 성희롱 대머리 부장이지. 응. 근데 뭐 시간 없다고 거절했지? 잘했어. 근데 일단 뭐 먹으면서 이야기는 안 해주면 안 될까? 좀. 그렇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거 쿠키 내가 다 가져도 될까? 괜찮아. 난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거든. 나는 쿠키를 한 움큼 집어서 패딩 안주머니 쑤셔 넣었다. 그런 나를 보며 선미가 말했다. 힘들어. 나는 내심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기 위해 입꼬리를 올렸다. 힘들긴. 편하지. 일도 안 하고 그게 같은 사장놈 얼굴 안 봐도 되고. 완전 천국이야. 천국.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네. 넌 어때? 너도 그만뒀다며? 난 사실 이직 결정돼서 그만둔 거야. 아, 그래요. 하긴 선미는 이직이 어렵지 않겠지? 외모도 스펙이라고 저렇게 예쁘면 웬만한 데는 다 프리패스일 거다. 근데 왜 이리 속이 불편하지? 축하해. 근데 어디로 갔는데? 선미는 옆 의자에서 놓은 백에서 지갑을 꺼낸 뒤 그 속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다. 선미는 그 명함을 내 쪽에 내려놓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명함을 바라보았다. 영문으로 JUPITR라고 쓰여진 번개 모양의 로고 옆에 주피터 컴퍼니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전 회사처럼 들어본 적도 없는 기업이었다. 뭐 하는 회사야? 그냥 컨설팅 회사인데 연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 괜찮은데 맞아? 잘은 모르겠어. 나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거길 왜 가? 사실 거기 대표가 내 아빠거든. 큰일 날 뻔했네.
딱 봐도 조소 같으니 당장 나오라고 할 셈이었는데 안도하는 감정이 들면서 동시에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했다. 요컨대 자기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거잖아. 쓰디쓴 입맛에 차갑게 식은 커피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지독하게 맛이 없었다. 잘 됐네. 아무래도 대표가 아버지면 다니기도 편하지. 회사 직원은 몇 명인데? 내 말에 선미는 말없이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나는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회사야 뭐 금방 커지겠지. 아버지도 너 닮아서 능력 있을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오빠한테 말할 게 있어? 속에서 불길함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얘 입에서 오빠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명 이를 떠넘기거나 부탁을 할 때지. 뭔데? 아, 왜 간만에 보는데 왜 자꾸 다른데 보고 이야기해. 자꾸 눈 피하지 말고 나 좀 봐. 좆됐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안 넘어갈 자신이 없는데 나는 이를 악물고 넘어가지 말자고 속으로 한 3번 중얼거린 다음 선미를 마주보았다. 선미가 말했다. 오빠, 우리 회사 들어올래? 이화, 고마워, 오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나는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다 썼어. 증명사진은 필요 없어. 당했다. 이력서에 쓰여진 내 이름, 한성재 3글자를 보자마자 정신이 확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선미가 내 손에서 이력서를 가져가려고 할 때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이력서를 붙잡은 채로 선미가 웃었다. 뭐 더 쓸 게 남았어? 나는 이력서를 누르고 있는 손에 힘을 빼지 않은 채 선미에게 질문했다. 혹시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야? 직원, 아빠랑, 내 친오빠랑 나, 그리고 선미는 말 대신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가족 회사인 것도 모자라 5인 미만 사업장, 게다가 여자는 선미 단 하나라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침착하게 생각하자. 나는 확신했다. 저 회사에 들어가면 전 회사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란 걸. 나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 나는 지금 다른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넋놓고 선미만 보는 저 등신 같은 친구놈. 그리고 전 직장에서 단물 쓴물 다 빨린 다른 멍청한 녀석들과 다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선미에게 홀리지 말자. 미인계에 넘어가지 말자. 오빠, 대충 다 쓴 거 같은데 이력서 좀 줄래?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한 뒤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선미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호흡조차 느껴질 정도의 가까운 거리다. 멀리서 보면 키스하는 착각을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나는 선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면접도 있어? 별표 사인. 나는 지금 선미의 회사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다. 선미는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고 마실 것과 간식거리를 사러 간다고 나갔다. 아마 근처 편의점에 갔다 올 모양이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다닐 회사 구경이나 좀 할까? 나는 회의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회의실은 회사 규모에 비해 큰 편이었다. 긴 직사각형의 탁자 주위로 10개 남짓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야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용 의자였고 그 주변에는 원목 재질로 보이는 장들이 있었다. 장의 한쪽에는 책들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정체불명의 표창들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둥근 형태의 어디서 졌는지 다른 기업 로고가 박혀있는 벽걸이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자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액자에는 굵고 거친 붓글씨로 사훈이 적혀 있었다. 대표는 신이다 그하고. 그 끔찍한 문구를 보는 순간 난 정신이 확 들었다. 아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야겠어. 나는 혹시나 선미가 올라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근데 입구가 어디더라? 진짜 홀리기라도 했는지 회의실에 올 때까지 기억이 희미했다. 나는 입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회의실 바로 옆에는 대표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붙어있는 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공간에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와 커피 머신, 그리고 각종 차 종류가 있었다. 마치 가정집 부엌 같은 느낌이다. 커피 머신도 없이 냉장고와 정수기, 커피 믹스만 잔뜩 있는 게 딱 조소의 탕비실 그 자체다. 그 옆 큰 거실 같은 위치에 긴 탁자 3개가 알파벳 T자 형태로 붙어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모를 낡은 컴퓨터 본체가 윙윙대며 돌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파티션도 없네. 창가에 있는 거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군. 한 탁자 위에는 커다란 종이박스에 이것저것 담겨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에 다니다 퇴사한 직원의 것 같았다.
내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저 자리에 앉겠지? 죽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내 정면에 그토록 찾던 입구가 있었다. 나는 쟁걸음으로 잽싸게 발걸음을 옮겼다. 좋아. 긴장하지 마. 이대로만 가면 돼. 입구로 가서 선미가 오기 전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나와 도망치면 끝이야. 이건 3살배기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선미에게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갔다고 하면 되고 나는 문 앞에 도착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옥에서 탈출한 해방감을 느끼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타난 이는 덥수룩한 흰 수염과 흰 머리 그리고 흰 정장을 입은 그야말로 순백의 노인이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는 나를 보고 노인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의 새끼를 봤나? 도둑이야. 나는 지팡이를 피해 뒤로 도망쳤다. 노인의 지팡이질 한 방에 화분이 박살나는 걸 보며 나는 기겁해서 소리쳤다. 도둑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노인은 지팡이를 창처럼 들고 나를 겨두고 말했다. 그럼 뭐야? 입사하러 왔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애둘러 말했다. 잠깐 여기 직원이랑 친분이 있어서. 친분. 누구랑? 선미라고 하는데. 선미. 내 딸이랑. 내 딸내미가 데려왔다고? 아, 전 직장 동료거든요. 제가요. 노인은 잔뜩 인상 쓴 얼굴로 나를 위해서 아래로 쭉 훑어보았다. 나는 속으로 추리닝에 패딩 하나 걸치고 온 걸 후회했다. 멀쩡하게만 입었어도 도둑으로 의심받는 일은 없었겠지? 노인은 쯧하고 혀를 차더니 말했다. 따라와. 노인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나를 지나쳤다. 그리고는 대표라고 쓰여진 방문을 열고 휙 들어가 버렸다.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는데 노인은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 소리쳤다. 뭐하냐? 이리로 얼른 안 들어오고.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의 심정으로 대표실로 향했다. 대표실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법한 풍경이었다. 커다란 탁자와 의자가 있고 그 위에는 블랙 크리스탈 명패의 대표이사 피터 유라고 쓰여 있었다. 교포 2세인건가. 확실히 이제 보니 좀 얼굴에 서양인 태가 나는 것 같네.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앞에는 응접실처럼 무릎까지 오는 탁자와 그리고 대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가죽의자가 있었다. 노인은 그중 상석에 앉아 지팡이로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 앉아라. 나는 주저하며 노인이 가리킨 곳에 앉았다. 노인이 말했다. 내일부터 나와. 얘는 무슨 얼어 죽을 얘야? 너 어차피 여기서 일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내 딸이 데려왔다며?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딸내미가 직원 하나 구해온다고 하고 나갔으니까 내 딸이 데려온 사람이면 여기서 일할 사람이 맞지? 좆됐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덥수룩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나를 보았다. 선미와 다른 의미로 눈을 마주치기 거북해서 나는 시선을 피했다. 노인이 말했다. 표정이 왜 그래? 여기서 일하기 싫어. 나는 속으로 결심을 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아직 여기서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몰라서요. 노인은 지팡이를 사선으로 들어올려 한쪽을 가리켰다. 그쪽에도 그 끔찍한 사훈이 있었다. 읽어봐. 대표는 신이라. 목소리 봐라. 더 크게. 대표는 신이다. 그래, 좋다. 좋아. 사내 새끼라면 깡다구는 있어야지. 그러면 뭘 해야 할까? 무교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요즘 MZ인지 MZ세대인지 하는 것들은. 노인은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심수를 내더니 자신을 가리켰다. 그냥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이야.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다. 그래도 얼마 주는지는 확인해보자 싶어서 대표에게 연봉이 얼만지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내일 나오면 딸이 계약서 쓰면서 알려줄 거야. 아니 그래도 얼마 주는지는 알아야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죠. 어허, 내가 돈 떼먹을 것처럼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잘 챙겨줄게.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고 선미가 나타났다. 선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봉투에서 스트로가 붙어있는 브랜드 커피를 꺼내 노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석류 주스를 2개 꺼내 나와 자신의 앞에 두었다. 노인은 스트로의 비닐을 뜯고 커피를 쪽쪽 빨아 마신 뒤에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딸아,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해봤다면서? 네,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을 때 일 잘했어요. 그럼 됐다. 내일 보자.
내일 올 때는 그렇게 거짓골하지 말고 나처럼 똑바로 입고 와라. 풀 정장이요. 그래, 일하려면 당연히 정장을 입어야지. 왜, 정장 없어? 있기는 한데. 그럼 뭐가 문제야? 일하려면 정장이 기본 아니야? 아빠, 전에 있던 직원한테 그런 말이 없었잖아. 선미의 말에 노인은 크흠 하고 헛기침을 했다. 그 여자는 경우가 달라. 아무 옷 입어도 태가 나잖아. 여기 대표도 전 직장 못지않은 꼴통 같은데 나는 영 미심쩍었지만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때려치는 것도 뭐 했다. 에라 돈도 떨어졌겠다. 잠깐 알바한다는 셈치고 해보지 뭐. 진짜 개 같으면 바로 도망가면 되지. 나는 달달한 석류 주스를 원샷한 다음 탁자에 내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새끈하게 빼입고 출근하겠습니다. 그럼 가봐. 목례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노인, 아니 대표가 나를 불러 세웠다. 왜 그러십니까? 깨진 화분은 치우고 가라. 너 때문에 깨졌으니까. 때려칠까? 3화. 나는 회사가 있는 6층짜리 작은 빌딩을 빠져나오고 나서 회사가 있는 곳을 돌아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담배가 말려 빌딩 근처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화단 구석으로 걸어가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불을 붙인 다음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 지나고 나서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담배 한 모금 빨고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야, 넌 전화 좀 제깍제깍 좀 받아라. 자영업하는 사람이 전화를 그렇게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넌 배달도 안 해? 이 새끼는 처음부터 지랄이네. 야, 배달 전화는 다른 전화거든? 지금 손님 와서 바쁘니 끊어. 이 시간에 손님 없는 거 다 알아 임마. 내가 네 카페에 얼마나 있었는데. 그래, 제일 싼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었지.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는데? 나 취직했다. 잠깐 동안의 정적 후에 친구가 말했다. 어딘데? 큰 데는 아니고 그냥 조쏘야. 조쏘. 말해줘도 모를걸. 니는 조쏘에서 한 번 크게 대어놓고 또 왜 들어가는데? 전 직장 동료가 거기로 이직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하냐? 예정이 있지? 예정은 지랄. 아까 카페에서 해벌레한 얼굴로 이력서 쓰는 꼬라지가 볼만하더만. 야, 한성재. 여자 좀 적당히 밝혀. 너 그러다 아주 큰일 난다. 야, 그래도 난 아직까지 사고는 친 적 없다. 사돈 낱말하지 말고 너야 말로 조심해. 지는 아주 그냥 쿠키를 산더미처럼 서비스로 주더만. 아주 그냥 뷔페인 줄 알았네. 뷔페. 솔직히 졸라 이쁘긴 하더라. 너 솔직히 말해. 걔랑 썸 타보려고 간 거 맞지? 나는 친구의 말에 작게 헛기침했다. 뭐, 그 이유가 없진 않지? 지랄하네. 부럽냐? 부러우면 나 여기 때려치면 그때 들어오던가. 내가 추천해줄게. 고민 좀 해보고. 농담삼아 한 말의 진담으로 대답하는 친구놈을 보며 나는 혀를 찼다. 진심으로 꽂혔나 보네. 야, 정신 차려. 내가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진짜 쟤 때문에 전 직장에서도 난리도 아니었다. 웃기네. 너도 급 후달려 임마. 난 그래도 임마.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할 때 포인트 좀 벌어놨지? 뭔 포인트? 그 다른 사내 새끼들 다 발정나서 달려들 때 딱 선을 지키고 거리를 뒀지? 오올, 의외인데. 솔직히 걔한테 단물순물 다 빨리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니 좀 겁나긴 하더라. 뭐, 거기서 꽃뱀짓 했어. 그런 건 아닌데 회사를 쥐락펴락했지?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대표 있지? 그 성격계 같은 대표도 걔한테 찍소리도 못했어. 뭔 상전처럼 모셨다니까? 난 또 뭐라고, 뭐 사고만 안 치면 됐지? 이야, 카페에서 잠깐 봤다고 지일처럼 실드를 치네. 무섭다, 무서워. 한심한 친구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하려고 할 때, 저기요,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를 팍 찌르고 들어왔다. 나는 친구한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한 뒤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화단턱에 꽁초를 비벼 껐다.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담배꽁초가 있어서 흡연구역인 줄. 고개를 숙인 뒤 들어올리자 조각상이 있었다. 졸라 잘생겼네. 곧바로 짙은 패배감과 불쾌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래도 키는 좀 내가 더 크지 않나? 얼굴은 저쪽이 좀 더 작고 어깨도 좀 더 넓지만 저기요. 예.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세요. 다른 입주자한테 매번 말이 나와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빼입은 남자는 경고를 주고는 성큼성큼 걸어 빌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쥐고 있던 꽁초를 화단 안으로 튕겼다. 여기서 일하나 본데 괜히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저런 거랑 마주칠 때마다 괜히 자존감만 깎여나가니까. 쓱, 선미도 있으니 나도 좀 관리 좀 할까? 휴대폰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살 것들을 고르면서 나는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날, 간만에 자극받은 나는 군대 일병 시절보다 빡세게 달인 정장을 입고 머리에 왁스로 힘빡 쪄서 세팅하고 회사에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 재수없는 인간이 있었다. 인사해. 내 아들, 유태양이다. 노인, 아니 대표는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툭 쳤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재수없게 생긴 녀석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직급은 이사니까 그냥 이사님이라고 부르면 돼. 대표의 말에 나는 최대한의 반발심에 입을 다문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사놈은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 어제 그분. 뭐야, 너도 이 녀석과 아는 사이냐? 어제 빌딩 화단 쪽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너 담배도 피냐? 아, 혹시 대표님도 피십니까? 난 안 핀다. 안 핀다기보다 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불을 싫어해서. 나는 대표의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번 회사 생활도 각박하겠구나. 피는 건 뭐라 안 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만 마라. 그럼 아들아, 네가 이 녀석 회사 안내 좀 시켜줘라.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대표는 그렇게 말한 뒤 대표실로 들어가 버렸다. 졸지의 회사에는 나와 이사놈만 달랑 남게 되었다. 잠깐 불편한 침묵이 흐른 뒤에 이사놈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엉거주춤 그 악수를 받았다. 이사놈이 말했다.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 없어요. 겉보기에는 별로 나이 차도 안 나 보이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말 편하게 합시다. 아닙니다. 직급이 이사이신데 일개 직원인 제가 어찌 요만한 회사의 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름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도 편하게 하시고요. 저런 외모에 성격까지 좋을 리 없다. 나는 이왕 저쪽에서 판을 깔아줬으니 테스트 해볼 겸 세계 나가보기로 했다. 그러면 말 놓지 뭐. 아 근데 남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취미는 없어서 그냥 유 이사라고 할게. 내 말에 이사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마저 광고의 한 장면 같아 재수 없어서 몸서리가 쳐졌다. 그럼 그렇게 해. 커피 마실래? 이사놈은 탕비실을 빙자한 부엌에서 종이컵을 꺼냈다. 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커피 믹스를 보며 말했다. 뭐 괜찮은 거 있어? 난 믹스커피 같은 거 못 마시는데. 나랑 똑같네. 나도 저건 잘 못 마시겠더라고. 이사놈은 냉장고에서 검은 병을 꺼냈다. 그리고 종이컵에 부었다. 차갑게, 아니면 뜨겁게? 차갑게. 난 겨울에도 아아밖에 안 먹어. 혹시 얼음 있냐? 있지. 이사놈은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종이컵에 넣고 찬물을 부어 티스푼으로 젖은 다음 내게 건넸다.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친구가 이 직장에 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아마 친구가 이 커피를 마셨으면 자괴감에 회사를 뛰쳐나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을 거다. 이사놈이 말했다. 괜찮지. 아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콜드브루 원액인데 품질이 좋더라고. 좋네. 근데 비싼 거 아니야? 누가 선물해줬는데? 회사 근처 커피집 사장님.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잘해주셔. 혹시 여자야? 맞아. 그런데 왜? 나는 속으로 불공평한 세상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은 다음 커피를 마셨다. 괜찮았던 커피 맛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독히 쓰게 느껴졌다. 그래서 난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일단 선미 올 때까지 한숨 돌리고 있어. 인수인계는 걔 담당이거든. 나는 손목에 찬 시계를 보았다. 내가 좀 일찍 나와서 아직 9시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럼 좀 더 꿀 빨 수 있겠군. 선미는 전 직장에서도 딱 시간에 맞춰 출근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표실을 슬쩍 본 다음 목소리를 낮춰서 이사놈에게 물었다. 그런데 여기 대체 뭐 하는 회사야? 뭐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들어온 거야? 아니, 인터넷에도 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선미나 아버지가 제대로 안 알려줬나 보네. 그냥 위쪽에서 용역 수주해서 그걸로 먹고 산다고 보면 돼.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컵에 든 얼음을 씹으며 말했다. 위쪽이면 정부. 그런 셈이지. 거기서 무슨 용역을 받는데? 이것저것. 워낙 다양해서 뭐라 한 개로 딱 잘라 말하긴 힘들지. 기본적으로 연구 쪽이 많긴 한데
최근에 우리가 끝낸 거 하나 가져다 줄게. 이사놈은 자기 자리로 가서 뭔가 제본한 것을 내게 건넸다. 나는 마저 얼음을 씹으며 제목을 보았다. 기후변화에 의한 인류 멸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건 또 뭐야? 사화. 이건 또 뭐야? 아무데나 한 군데를 펴서 내용을 보니 대홍수 기간과 그에 대한 인구 감소율이 수식으로 나와 있고 그에 대해 장황한 설명이 이어져 있었다.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 때문에 슬쩍 살펴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사놈은 커피를 마시면서 태연히 떠들어대었다. 간만에 큰 프로젝트라 엄청 오래 걸렸지? 위에서 폐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올해 내내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 설마 나도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진 않을걸. 아마 전 직원처럼 자빌이나 하겠지? 왜? 하고 싶어. 나는 부정하며 제본을 덮은 뒤 이사놈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머리 아픈 건 딱 질색이다. 차라리 몸으로 뛰는 게 낫지? 그때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선미가 나타났다. 선미는 어제처럼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선미가 오니 확실히 사내 새끼들만 있어서 침침했던 회사가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 오빠들, 안녕. 다들 일찍 나왔네. 나는 인사를 받으며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말했다. 너는 여전하네. 시간 딱 맞춰오는 거. 우리 회사인데 뭐 어때?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선미는 냉장고를 열어 편의점 봉투에서 석류 주스들을 꺼내 음료칸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을 슬쩍 보니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경험상으로 보통 조소의 공용 냉장고는 반찬이니 배달시켜 먹고 남은 치킨이니 뭐니 들어차 있어서 엄청 지저분하기 마련인데 그런 내 심정을 읽었는지 이사놈이 말했다. 그 어머니가 종종 회사 와서 정리하라고 하시거든. 그러고 보니 슬슬 오실 때 됐는데 어머니라면 대표님 사모님. 맞아. 머릿속에 사모님의 노예가 되어 오만 수발을 드는 내 모습이 그려졌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다급히 선미에게 오늘 계약서 언제 쓰는지 물었고 선미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계약서? 근로계약서 말이야. 너 저번 직장에 안 썼어? 아, 그거 꼭 써야 되는 거야? 나 갈게. 황급히 컵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도망가려는 나를 선미가 붙잡았다. 좋은 향기와 감촉이 느껴졌지만 내게는 그건 식충식물이 곤충을 유혹하는 것처럼 위험하게 생각될 뿐이었다. 나는 선미의 팔을 뿌리치려고 애쓰며 소리쳤다. 아니, 전 직원이 있었다며? 설마 계약서도 없이 일했어? 잠깐만, 오빠, 좀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냐? 그때 이사놈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다. 걔는 오래 안 있거든. 그리고 사실 계약서고 뭐고 아버지가 다 처리해서 얘는 잘 몰라. 대표가. 이사놈이 어깨를 으쓱했다. 좀 미인이었거든. 회사 꼴 잘 돌아간다. 선미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빠,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준비할게. 좀만 기다려줘. 응. 나는 선미에게 붙잡힌 팔을 겨우 빼내고 옷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회의실을 가리키며 선미에게 말했다. 우리 잠깐 단 둘이서 이야기 좀 할까?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아무도 없는 회의실. 난방도 잘 안 들어오는지 싸늘한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공간에 나와 선미가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오붓한 자리에서 서로 보았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네. 거의 국가정상회담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나는 탁자 위에 놓인 과자를 천천히 입에 쑤셔 넣으며 선미를 바라보았다. 선미는 뭐라 궁시렁대다가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선미에게 말했다. 연봉이랑 복지 어떻게 돼? 응. 너 대체 아는 게 뭐냐? 나는 손으로 얼굴을 덮은 뒤 선미에게 참고하게 전 직원 연봉이랑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멀쩡한 회사라면 알려주지 않겠지만 여긴 척 봐도 멀쩡한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선미는 물어보고 오겠다고 나갔고 잠시 뒤 뭔가가 인쇄된 A 사용지를 들고 왔다. 나는 그 종이를 빼앗듯이 가져가 내용을 살폈다. 글자보다 여백이 훨씬 많은 그 종이에는 최저시급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연봉과 일당 7,000원이 되는 중식비 지원, 그리고 텅 빈 복지 조건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야, 선미야. 왜 오빠, 뭐 문제 있어? 뭐 문제 있어? 야, 이 연봉을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나는 종이를 선미에게 가리키며 팔랑거렸다. 혹시 전에 직원은 외노자였냐? 아니, 외노자도 요새 이거보단 많이 받겠네.
설마 나도 이 정도 주려는 건 아니지? 이거면 전 회사보다 심해요. 심해. 내가 아빠한테 잘 좀 해달라고 말할게. 나는 그 종이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부탁할게. 내가 힘 좀 써줘. 나는 검지로 탁자에 놓인 종이를 두드렸다. 그리고 일부러 들리게 혼잣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한테 속는 거 같은데. 저기 오빠, 속단이 말을 좀 서운하게 한다. 나는 오빠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럼 때려치던가. 선미는 삐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예상 밖인데. 그래, 어차피 오래 다닐 것도 아니고 다니다가 운 좋게 선미랑 잘 되면 좋소지만 대표의 딸이랑 결혼하는 셈이니 나쁠 거 없겠지. 나는 순식간에 계산을 끝낸 뒤 나는 따라 일어서서 선미를 붙잡았다. 야, 누가 안 한대. 그냥 조건이 구려서 걱정돼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 난 뭐 하면 되냐? 선미는 그런 나를 한동안 뾰루퉁하게 바라보다 입을 삐죽 내밀고 말했다. 자리로 가서 설명해 줄게. 나와 선미는 회의실을 나와 창가 근처 사무공간으로 향했다. 이사놈은 그새 어디 갔는지 거기에는 나와 선미밖에 없었다. 내 위치는 창가 반대쪽이었다. 요컨대 입구에 누가 사무실 쪽으로 오면 모니터에 뭐 하는지 바로 보이는 위치였다는 거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먼지투성이 본체의 전원을 누르자 한참을 돌아가는 소리가 단원히 낡은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다. 한 두세 대 전 OS의 로고가 뜬 뒤 좀 지나서 텅 빈 바탕화면이 보였다. 선미가 말했다. 전 직원이 뭐 했냐면 그냥 전반적인 업무를 다 했다고 보면 돼. 회계나 인사 업무는 내가 아니 그런 거 빼고 오빠나 아빠가 하는 업무의 서부 역할. 그냥 잡무네. 잡무야. 아, 맞다. 설거지랑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오빠랑 아빠는 바빠서 잘 안 해. 주로 오빠가 하겠지? 너는? 오빠가 바쁠 때는 좀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꼭 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더러우면 아빠랑 엄마가 좀 뭐라 하겠지만. 컴퓨터에 전 직원이 작업한 파일이 있을 거야. 그거 좀 보고 있어. 나는 회의가 있어서 대표실에 갔다 올게. 회의? 응. 아빠가 잠깐 보자고 하더라. 오빠도 그래서 지금 대표실에 있어? 그게 무슨 회의야? 가족 모임이지. 나는 빈건거릴 기운도 없어 말을 속으로 삼키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전 직원의 처절한 흔적을 찾기 위해 마우스를 쥐고 탐색기를 살폈다. 역시 예상대로 하드하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다. 하긴 나라도 이런 데서 일하다 나가면 좆대보라고 다 지워놓겠다. 나는 인터넷에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받아 복구를 돌려놓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당이 떨어지고 목이 타서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셔야겠다. 무직일 때는 혈압 높아질까봐 친구 팔아주려고 한 잔씩 마시던 거 아니면 커피 안 마셨는데 또 일 시작하니 못 끊겠네. 나는 탕비실 서랍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찾은 다음 얼음만 남아있는 컵에 부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절반 붓고 봉투로 휘휘 저은 다음 적당히 녹은 다음에 찬물을 부었다. 아직 안 녹은 알갱이가 떠다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들이킨다. 엉겨붙은 설탕과 프림, 커피가루를 씹으며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사이 인터넷 창을 띄워 검색 기록을 쓱 둘러보았다. 와, 이것도 다 치웠네.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그냥 치밀하네. 나는 전 직원의 흔적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인터넷에서 근처 식당을 검색했다. 선미랑 점심이나 먹으면서 저녁 약속이나 좀 잡아야겠어. 이런데 다녀서 얻는 메리트라고는 선미밖에 없으니 어떻게는 진도를 빼봐야겠다. 솔직히 나 같은 놈에 비하면 선미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아깝긴 하지만 남자라면 못 올라갈 나무라도 기회가 있다면 도끼질 해봐야 하는 법이다. 머릿속으로 선미와의 저녁 데이트와 그 이후를 상상하며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충 이 주변의 명소를 검색했다. 이세의 장명법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을 때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입구의 도어락이 열렸다. 나는 숙련된 솜씨로 윈도우과 알파벳 M키를 누르면서 동시에 엑셀과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나 현관을 보았다. 뭐야, 애들 다 어디 갔어? 왜 이리 조용해? 약간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회사로 들어왔다. 그 여성은 딱 보자마자 나보다 연상인 느낌이 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나이차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굴과 몸매가 선미에 비해 꿀리지 않았다는 거다. 내가 연상 취향이었으면 아마 바로 반했을 정도다. 하지만 바로 집적거리지 않았다.
그건 하수나 할 법한 짓이다. 이쁘다고 무작정 달려들면 그건 벌이 아니고 불나방이지. 나 한성재. 다년간의 사회생활 동안 여자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몸. 나는 그 여성의 코트와 들고 있는 백을 스캔해서 체급을 순식간에 간파해냈다. 내가 함부로 건드릴 급이 아니다. 나는 호다닥 입구로 달려나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혹시 누구니? 못 보던 얼굴인데? 저는 오늘 여기에 입사한 한성재라고 합니다. 아, 그 직원 그만둬서 결국 새로 뽑았구나.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 손으로는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가렸다. 그 시선을 잠깐 마주했을 뿐인데 나는 거의 대기업 면접 때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당황해서 내 복장을 내려다보았다. 아침에 점검했을 때는 별 이상 없었는데 설마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바지 지퍼라도 열렸나? 하지만 그렇다고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점검해서 올리는 추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나는 미소를 지은 채 되물었다. 그러지 말고 들어오시죠. 코트 주시면 제가 저기 옷걸이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미안.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랬어. 코트는 괜찮아. 잠깐 그이랑 이야기하려고 온 거니까. 다들 어디 갔지? 그이. 나는 순간 속으로 그 이사 놈을 떠올렸지만 이내 부정했다. 외모와 다르게 여성의 언동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설마. 나는 혹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떠봤다. 회의가 있다고 해서 다들 저기 대표실에 있는데요. 죄송한데 잘못 들어서 그런데 어느 분 찾아오셨다고 하셨죠? 아, 오늘 왔으면 모르겠구나. 나 여기 사장 부인 되는 사람이야. 세상에 나는 그 산타클로스 같은 대표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속으로 이마를 탁 쳤다.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부 모드로 돌입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젊고 아름다우셔서 제가 몰라 뵀습니다. 내 말에 사모님은 크흠 하고 작게 헛기치 하더니 턱을 들어 올렸다. 그런 말 많이 듣긴 하지? 칭찬 고마워. 저기 회의실에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 말에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대표실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사모님이 대표실로 완전히 들어가 사라진 뒤에야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 사모님 포스 쩌네. 내가 웬만한 여자에게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닌데 보통이 아니다. 그나저나 그 노친네 완전 날강도 아니야? 어떻게 그 얼굴로 저런 미인이랑 결혼했지? 나만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저런 외모와 몸매를 유지하는 건 거의 할리우드 배우급인데. 역시 남자는 돈이 전부인 건가? 나는 기운이 빠져서 힘없이 내 자리로 가서 의자에 몸을 맡겼다. 만약에 선미랑 잘 된다고 해도 결혼까지 가려면 저 사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산 넘어 산이네. 진짜 한숨만 나온다. 나는 허탈해져서 멍하게 휴지통 복구 프로그램의 진행바만 바라보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실에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걸어 나왔다. 나는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사모님에게 달려나갔다. 벌써 가십니까? 긴 용건은 아니었으니까. 사모님은 그렇게 말한 뒤 내 앞에 멈춰선 뒤 코트 안쪽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푼 뒤 능숙하게 화면을 조작하여 내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연락처 앱이 실행되어 있었다. 번호. 예. 번호 찍으라고. 사모님이 인상을 찌푸리자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받아 내 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다 입력한 뒤 사모님에게 돌려드리자 사모님은 번호를 보더니 저장했다. 내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해. 부르면 튀어오고. 예. 알겠어? 모르겠어? 아, 알겠습니다. 너 내가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서 사모님은 휙 사라져버렸다. 이건 진짜 좆됐는데? 오하, 너 내가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서 사라진 사모님을 보며 나는 좆됐음을 직감했다. 이야, 어머니 마음에 들었나 보네. 축하해. 그 와중에 이사 놈이 커피잔을 들고 와서 내 복장을 뒤집어 놓는 소리나 늘어놓았다. 나는 눈을 부라리며 이사 놈을 노려보았다. 이게 축하할 일이냐? 그럼 어머니 눈에 들기 쉽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본 척도 안 해. 전 직원이 그랬지? 그렇게 말하니 또 기대감이 생기네. 나는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다. 진짜? 잘해봐. 그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사놈의 말에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도 선미는 보이지 않았다. 대표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 보니 아직 대표와 이야기 중인 듯 했다.
나는 종이컵을 들어 씁쓸한 맛이 나는 얼음물을 홀짝였다. 나는 딱히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러시겠지? 이사놈은 킬킬대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럼 난 미팅이 있어서 간다. 담배 적당히 피고 내일 보자. 야. 나는 막 나가려고 하는 이사놈을 불러세웠다. 이사놈은 입구에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너 보기보다 좋은 놈이구나. 나는 원래 좋은 놈이야? 내 말에 이사놈은 재수없는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다. 이사놈이 나가고 나서 나는 홀가분해진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근로의욕이 고취되는 군. 때마침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다. 나는 깍지를 낀 손을 쭉 폈다. 어깨와 손가락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울렸다. 좋아. 그럼 점수 따기를 해보실까?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언제나 그렇듯이 오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먼저 나는 복구된 파일 중이 안 깨지는 파일과 깨지는 파일을 구분한 뒤 제대로 열리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다. 이거 안 깨지고 제대로 열리는 파일도 멀쩡한 파일이 별로 없네. 열었더니 막 영어도 아닌 이상한 꼬부랑 글씨만 가득했다. 복사해서 인터넷에 붙여넣고 검색해보니 고대 인도 문자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유니코드가 깨진 것 같았다. 나는 무료 프로그램의 한계이겠거니 하고 체념한 뒤 겨우 건진 파일 몇 개를 분류해서 폴더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담배 좀 피우고 인터넷 쇼핑 좀 둘러보다 보니 오전이 끝나버린 것이다. 나는 의자에 앉아 텅 빈 엑셀과 워드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며 벽에 컴퓨터 우측 하단에 있는 시계만 달아보았다. 11시 47분. 구내식당이 없는 직장이라면 이미 출발해서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슬쩍 내 맞은편에 앉은 선미와 내 뒤편에 있는 대표실의 눈치를 살폈다. 딱 50분이 되었을 때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내게 말했다. 오빠, 점심 뭐 먹을까? 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하다. 모시기는 척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아무거나 괜찮아. 넌 평소에는 뭐 먹는데? 아빠랑 오빠가 자주 출장 가서 그냥 나 혼자 떡볶이 배달시켜 먹거나 그러지. 에이, 그럼 안 되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나는 그렇게 말하며 은근슬쩍 미리 조사해준 집을 흘렸다. 마라탕이나 먹자. 전 직장에서도 자주 먹었잖아. 출근하면서 봤는데 이 근처에서 있더라고. 좋지. 근데 지금 가면 안 늦을까? 좋아, 좋아. 반응 좋고. 여기까지는 계획대로다. 나는 입가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애쓰며 지갑과 폰을 챙겼다. 그때였다. 선미야, 미안하지만 신입은 나랑 어디 좀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점심은 혼자 좀 해야겠다. 이게 갑자기 무슨 끔찍한 소리야?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내 뒤에 서 있었다. 뭐야 아빠,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별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애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 나는 선미가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다시 본 선미의 얼굴은 험상궂지는 않았지만 보는 사람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웠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빠,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 내가 받지 말자고 했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멍하게 부녀간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미와의 오붓한 점심시간이 대표와의 단둘이 가는 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지금? 신이, 너 이름이 뭐더라? 이름도 모르는 거냐?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한성재입니다. 한사원. 기차표 알아봐.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걸로 2장. 대구요. 그래, 대구. 한사원 한국 사람 아니야? 대구 몰라? 아, 아니요 아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대구로 간다고? 그것도 점심시간에?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시켰으니 폰에 깔려있던 앱으로 좌석이 있는지 확인했다. 평일 하행이라 그런지 좌석은 널널했다. 자리는 많은데요. 그럼 바로 가지? 먼저 나가서 역 가는 택시 잡아놔. 난 화장실 좀 갔다가 뒤따라 갈 테니까. 카드는 이걸로 써. 나는 대표가 떠넘기듯이 넘긴 가방과 법카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선미는 그런 내게 힘내라고 작게 속삭였다. 유감스럽게도 그 정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앱으로 회사 앞으로 택시를 부른 다음 흡연구역으로 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도저히 안 피고는 못 참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막 연초에 연기를 한 모금 빨아들이려는데 어느새 나타난 대표가 날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깜짝이야.
아니 무슨 다 늙은 영감탱이가 동작이 이렇게 빨라. 나는 재빨리 입에 물었던 담배를 떼고 멋쩍어서 고개를 숙였다. 대표는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말했다. 그새를 못 참아서 담배를 피네. 이거 완전 꼴초네. 꼴초야. 아니 골초라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뭐가 오해야, 임마. 1시간 전에도 피웠잖아. 쓱, 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지? 설마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라도 달려있는 거야? 놀란 표정의 나를 보며 대표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하나 좀 줘봐. 이게 뭐가 그리 좋길래 니들이 그렇게 펴대는지 봐야겠다. 나는 마이 안쪽에서 담배갑을 꺼내 한 까치 꺼내 내밀었다. 대표는 채가듯이 가져간 다음 입에 물었다. 불 없으시죠? 붙여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라이터를 꺼내려고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 어느새 대표가 물고 있던 담배는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한 건지 궁금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랴. 나는 에라 모르겠다. 대표 옆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내뱉으며 대표에게 물었다. 처음 하시면 좀 매울 겁니다. 처음에 깊게 들이쉬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맛만 보고 뱉으십시오. 대표는 나를 따라서 코와 입에서 연기를 뱉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연기를 뱉은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떠십니까? 내 말에 대표는 나를 쓱 돌아보더니 물고 있던 담배를 꺼내 내게 건넸다. 다는 그 담배를 받아 재떨이에 있는 흙에 비벼 껐다. 대표가 말했다. 해봐도 모르겠다. 니들은 뭐가 그리 불이 좋아서 연기까지 연기조차 마셔대는 건지 원. 연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담배는 대표님 또래가 더 많이 피는데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말을 말자. 택시 오려면 얼마나 걸려? 니는 폰을 꺼내 앱으로 택시 위치를 확인했다. 분명 곧 도착한다고 했던 택시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돌더니 3분 뒤 도착으로 바뀌었다. 나는 속으로 작게 혀를 찬 뒤 말했다. 곧 올 겁니다. 그럼 됐다. 그런데 넌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 나는 갑자기 눈치 보여 나도 뒤따라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넣었다. 피우는 모습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조심해. 네. 출장 초창부터 완전 찍혔네. 찍혔어. 나는 택시가 도착할 동안의 끔찍한 침묵이 제발 빨리 끝나길 빌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택시는 평소와 달리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도착했다. 대표는 앞쪽 조수석에 타려는 내게 다시 자기 가방을 맡기고는 뒷좌석 안쪽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를 따라 뒷좌석에 타며 말했다. 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차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택시기사의 말에 대표는 나를 보았고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기사의 말과 동시에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택시가 역으로 향하는 동안 자동차 앰프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거 택시 기사 양반 취향 한번 고상하네. 아마 점심을 먹었으면 깜빡 졸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러고 보니 점심도 못 먹었네. 나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대표를 힐끔 보았다. 대표가 말했다.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 저해 점심 어떻게 합니까? 시간 여유 있다며. 그냥 역에서 대충 때우지 뭐.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대표님은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일하러 가는 거지 뭐 먹으러 가냐? 기집애가 끼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내 새끼들밖에 없는데 대충 먹자. 선미와의 점심이 그립다. 정말. 나는 창밖으로 매연으로 가득한 빌딩의 숲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때 대표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너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나? 대구 가신다면서요? 그거 말고 뭐 하러 가는지 아냔 말이다. 모르는데요. 내 퉁명스러운 말에 대표는 꼬부랑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오기 전에 있던 직원 만나러 가는 거다. 그 사람이 왜요? 사고라도 쳤습니까? 내 물음에 대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쳤지. 그것도 아주 대형 사고를.